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오늘장 글로벌 경제 핫 이슈라는 주제로 신건서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어제 또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네, 뭐 유럽 시장이나 뭐 아까보다는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하고요. 일단 예,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한 2% 넘게 하락하다 지금 1%대로 들어왔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제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 미국 선물도 한번 보면 약간씩 좀 약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도 이제 좀 하락이 조금씩 이제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뭐 시장이 개장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오늘 이제 유럽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주말 동안에 그런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이슈로 또 불거졌을 때 오늘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할 건지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요일 날에는 그 오미크론 변이 뭐 부분하고 이제 연준의 그런 어떤 당국자들의 발언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긴축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좀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이 좀 빠르게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뭐 보잉이라든지 뭐 그런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어떤 항공사들 위주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다우존스가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오히려 나스닥 종목들이 나스닥이 이제 크게 하락했고 다우존스는 조금 덜 하락했었는데, 장이 막상 개장하고 나니까 다우존스가 크게 하락하고, 그게 아마 오미크론 그런 어떤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0.76% 정도 이제 보합 0.07% 거의 보합세에서 끝났고, 다우존스가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면서 1.5% 정도 하락했고요. S&P 같은 경우가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뉴욕 연은 총재죠.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그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인플레이션에 주안점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그 3월보다 테이퍼링을 더 빨리 끝내는 거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테이퍼링이 이제 2배로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3월에 끝낼 것인데,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시장에 하면서 좀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꺾는 효과를 주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 뉴욕 연은 총재는요. 그래서 또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뭐 매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크리스토퍼 웰러 이제 연준 이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런 어떤 매파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더 얘기를 세게 했겠죠. 당연히 매파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3월 테이퍼링이 종료된 직후에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첫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는 경제 활동의 그런 진전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감안하면 이 연방기금 금리 목표의 그런 어떤 그 인상을 하는 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테이퍼링 이후에 하는 것들, 종료 직후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내고 나서 바로 그냥 금리 인상을 해도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괜찮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조금 약간 불안감을 줬죠. 불안감을 주면서 이제 다우나 S&P나 나스닥이 좀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지금 그런 어떤 이런 긴축의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깊게 파고들어서 이런 의도로 했을 거야, 저런 의도로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토퍼 이제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서 시장에 이제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을 조금 빨리 시장의 예상은 한 6월이나 한 9월 정도, 뭐 5월, 빠르면 5월, 이제 뭐 6월 정도에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않게끔 시장에 좀 약간 예방주사를 놓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시장에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해버리면 시장이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미연에 계속 백신을 놓으면서 약간 방지하고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앞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비둘기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강하게 얘기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만들긴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좀 그런 이게 놀래지 않는 그런 어떤 예방 주사의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흘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언론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에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면서 시장은 지금의 시장이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뭐 그리스, 스페인, 뭐 피그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뭐 시장 계속 흔들리긴 했지만, 그때 막 여러 언론이나 막 전문가들은 뭐 이게 뭐 유럽이 뭐 영국이 유럽을 탈퇴하고 막 이런 어떤 뭐 막장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시장은 그런 것들을 천천히 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영국이 유럽을 탈퇴할 때도 시장엔 그렇게 크게 충격이 없었어요. 그냥 단기간에 그냥 하루 이틀 정도의 하락 이후에 또 시장은 제 갈 길을 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냥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여러 그런 어떤 연준 이사나 아니면 뭐 연은 총재나 그런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 시장의 약간의 운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제 어떻게 이게 수습이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 그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도 그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에 이제 그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를 못 하고 있고, 뭐 여러 행사를 취소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문제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사실 주식 시장보다 단순한 것 같지만 더 복잡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전문가들이 주식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훨씬 더 많은 거를 고려하면서 그 상황들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그 단기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장기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통화 정책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고 있는 그 2년물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원래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맞는데, 약간 선물과 현물의 관계죠.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더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단기채는 오르고 장기채는 내려오면서 이제 그걸 플래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평탄해진다. 그러니까 두 사이의 스프레드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가 악화되는 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채권 전문가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배팅을 하는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게 또한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오미크론의 그런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산, 그게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처음 반영이 되는데, 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 오늘 주식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하겠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뭐라 하면 테이퍼링 미룰 수도 있겠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사라지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변이가 확산되고 하는데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갈 길을 가겠다. 그냥 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여러 나라들의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년에 뭐 3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미국이 뭐 3회 하는 거 아니냐, 뭐 4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장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경험상 봤을 때 그 미국이 혼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괜찮아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초반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막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터키 같은 경우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는데 터키가 악수를 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반대로. 역주행을 했네요. 네, 인하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터키의 리라와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면 통화 가치가 좀 지켜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이 막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그거를 약간 그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터키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겠어라고 하고선 인하를 딱 했더니 터키 리라가 폭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주식으로 갖고 있던 그런 자산들까지도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 외국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자산에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리라와는 더 폭락을 하고 이게 지금 악순환으로 불러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위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미국이 이제 좀 참고 해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약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연휴를 앞두고 24일 날 또 미국 시장이 휴장이잖아요. 휴장이고 그렇죠. 연휴를 앞두고 이제 좀 거래량도 줄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런 연말 좀 파티 분위기, 예, 그런 게 좀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보통 좀 살아나거든요. 보통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데요. 예, 흔히 네.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죠. 산타랠리라는 게 뭐 그 연말에 이제 소비가 좀 확대되고 뭐 외출이 좀 많아지고 이제 뭐 파티 분위기가 되면서 돈을 좀 많이 시중에 쓰는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산타랠리인데 네. 지금 뭐 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다 봉쇄했고 뭐 식당도 문 닫고 뭐 모임도 다 취소됐고 뭐 스포츠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취소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 오미크론의 이슈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쉬는 것도 투자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그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계속 되면서 증상이 가볍다 하더라도 확산세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그런 뭐 방역 조치가 당연히 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중증으로 가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는 적지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부담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표들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22일 날 이제 3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는데 이제 그 GDP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그게 이제 경기가 어떤지 이런 거를 말하는 지표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23일 날 연준이 이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11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러니까 PC이죠. PC 가격 지수 발표가 있고 내구재 수주 발표가 있는데 또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도 이제 23일 날 있어요. 그래서 23일 날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날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이제 휴장이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비 지출 관련된 그 가격 지수가 이제 전달보다 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일단 11월 CPI가 6.8% 정도가 나왔잖아요. 6.8% 정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소비 지출도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가 한 5.0% 정도 되고요. 전달에는 4.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뭐 소비자 가격 지수라든지 PC 가격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오미크론까지 출현하면서 공급도 잘 안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또 소비자 심리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만약에 금요일 날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조금 주식시장이 조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전저점 부분까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PC 가격 지수는 시장에서 워낙에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크게 상회하지 않으면 지난번 소비자 가격 지수 나온 것처럼 PC 가격 지수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날 증시가 올랐잖아요, 오히려. 네. 예, 예상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기대치가 좀 높은 만큼 이제 좀 어느 정도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상회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매 주마다 발표되는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번에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비자의 그런 어떤 심리가 확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좀 시장이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다우지수나 S&P나 나스닥의 그런 어떤 모양은 사실 네.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위험해 보이진 않고 어느 정도 또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이렇게 조정을 겪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그런 조정이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잘 버텼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지금 이제 나스닥이든지 S&P라든지 지금 조금 약간 조정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정도에서 저점에서 이제 지지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소 이제 이 정도 저점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수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오늘 하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3일 날 그때까지 이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나라 증시도 이전 저점 부분을 조금 깰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시장에 좀 가담하기보다는 좀 아까 맨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자. 좀 쉬는 것도 투자다.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 쉬고 만약에 주식이 있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막 급등하는 어떤 상황들이 나왔을 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이 마음속에 있다면 좀 그 전에 이제 지금 당장 뭐 지수가 여기서 갑자기 돌면서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루 이틀 내로 가기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그냥 관방세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조정이 좀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좀 쉬면서 현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걸 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에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일 필요가 있고 약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광섭의 이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톡방에서 전문가님께서 매일 나눠주십니다. 자세한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0690643을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좀 가자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주식좀 가장님 들어오셨고요. 엄수청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구님 나가셨고요. 왜 나가셨을까요? 752님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십니다. 소자님께서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시고요. 본방도 보고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현님께서 혹시 대표님 세종공업도 있으신가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세종공업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네. 그 방송에서 뭐 이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세종공업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결론은 지금은 안 갖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시장이 좀 대형주 위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소형주들은 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하면서 좀 대형주로 조금 갈아타는 어떤 포트를 지금 가지고 있고, 사실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이 앞전부터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가지고 있다가 또 계속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영역을 전부 다 들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그 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상담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세종공업, 성우하이텍, 화신, 뭐 SL 이런 종목들이 비슷하게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인데, 수소차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부분들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일단 뭐 매도 자리는 아니죠. 지금 이제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고, 중소형주들의 어떤 그런 부품주나 이런 흐름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 종목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 일단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작년에 이제 적자에서 좀 올해 흑자를 내는 그런 흑자 전환을 했고,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년이랑 비슷한데, 지금 9월까지 이제 3분기까지 작년 매출을 일단 찍었는데, 같은 매출에도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나왔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대비 이제 훨씬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가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외에 이제 좀 그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조금 수소 경제, 그리고 뭐 수소차, 지금 이제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좀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벌써 조정받을 만큼 어느 정도 지금 다 내려와 있고요. 이전 저점이 이제 8,000원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좀 지지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하락을 하다가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전에 8,300원, 8,000원 초반에서 좀 거기를 찍고 바로 하루 만에 이제 살려놓고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21선 밀려 내려오는 거에 지금 윗꼬리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 가지고 계시면 일단 보유하시고, 만약에 시장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밀려갖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 한 8,000원 정도에서는 뭐 그냥 여기서는 죽지 않는 자리잖아요. 앞전에 계속적으로 확인이 됐던 그런 자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죠. 한 8,000원 정도 권역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만들어지면서 다시 수소차가 부각을 받거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자동차 섹터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세종공업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종공업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입니다. 매수가는 3,170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이 흥하해운은 3% 하락을 하면서 2,72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급락을 하는 급락 장세 보였고요. 소폭의 상승세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 하락, 종가가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2,725원 선이 종가였네요. 매수가는 3,170원, 비중 10%.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기업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1,000억이 안 되는데,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6,500억에 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는 이제 감자를 하고 나서 좀 이제 그 감자를 하고 나서 종목이 다시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상장이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종목이 있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종목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보이는 건 이제 G9 제약이라고. 네. 예, 이게 지금 감자가 되고 나서 지금 밑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한 7,000원 정도에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 오늘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4,600원 정도에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고, 근데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고, 흥하해운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온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그런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조금 약간 일반적인 회사의 가치보다 좀 시가총액이 너무 크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뭐 HMM이라든지 페노션에 비교해 보면 좀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페노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매출 정도 비슷하게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고 영업이익 대비 뭐 한 10배 정도, PER 10배 정도로 지금 그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되면 지금 시가총액 한 3조 정도, 매출이 한 3조 정도 되면 뭐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같은 업종인 이제 흥하해운은 뭐 성장성이 혼자 높냐, 그게 아닌데 지금 매출이 뭐 한 800억, 1,0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 6,500억, 뭐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지금 뭐 6,500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감자를 하고 나서 이 어떤 세력의 어떤 힘으로 그냥 상승을 했던 이런 부분에 어떤 거품이 좀 많이 껴있는 그런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팔자리는 아니죠. 일단은 버티는 그런 자리긴 한데요. 이 흥하해운이 이제 앞전에 상승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승을 하니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뭐 물류비가 상승할 것 같아서 뭐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뭐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해운주들도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회사만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물류 대란을 뭐 해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있을 때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와야죠. 이거 빠져나와야죠. 일단 3,170원에 가지고 계시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기회를 준다면 나오자. 일단 이거 그냥 매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턱없이 비싼 가격에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고 회사는 적자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돼서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 거래 정지가 지금 얼마 동안 됐냐면 거의 1년 넘게, 지금 2020년 4월에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여기서 상폐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좀 되게 겁났던 자리,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상폐될 것 같이 이렇게 모습이 나오다가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감자를 하고 급등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또다시 이제 앞전에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또 여기서 또 급등이 나오고 또 흘러가면서 또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감자 이후에 또 한 번 거래 정지,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런 종목이 왜 무섭냐면, 네. 4년 연속 적자가 나오면 회사가 상폐될 수 있죠. 그렇죠.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 적자죠. 지금 연속 계속 적자기 때문에 이게 3월 달이 되면은 그런 회사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12월인데 이게 지금 결산월이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사가 3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런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나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버티고 있으니 일단 기회를 주면 나오자. 이거 지금 2,725원이면 한 10%, 15% 이내에 지금 묶여 있는데 비중 10%시면은 이거 마음고생 엄청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막 지금 여기 121선 있잖아요. 이 121선을 이탈하면 이 손절 물량 쏟아지거든요. 이게 옆으로 계속 지금 밴드가 좁아지고 있다가 여기서 다 이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 근데 이거는 이탈하면 버틴다라는 종목이 있고요. 저도 이거 이탈하면 난 추가 매수할 거야. 이렇게 손절 쏟아지는 거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종목이 있고, 이거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그냥 이거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속임수라 하더라도 속아줄게.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속임수라 하더라도 팔아야 되는. 이게 만약에 밑으로 튼다라고 하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20선을 지켜주고 있으면 버텨보고, 위로 만약에 위로 올라서 이 손실폭을 줄여준다라고 하면 매도 마인드로 그냥 무조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탈하면 그냥 무조건 매도다. 그냥 이거 만약에 3월 달까지 들고 있다가 대참사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 알고 계시고 그냥 일단은 보유 관망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흥하해운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락앤락입니다. 매수가는 11,40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와 상황 매수가가 같습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락앤락. 네,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오늘의 장중락은 가장 저점이 11,300원, 그리고 장 고점은 11,5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매수가와 종가가 같은 상황, 비중은 5%.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회사 이름은 락앤락인데
이 주가의 흐름은 BNB네요. BNB. 희비가 약간 네. 예, 락앤락이면 즐거워야 되는데 약간 주가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그 초반에 상장을 했을 때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예, 회사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회사는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회사는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앞전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그 200억 정도를 소각한다고,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요 소각한다고 해서 이제 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약간씩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회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도 한번 소각을 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도 한 200억 정도를 소각을 한 적이 있거든, 자사주를.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각을 해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10개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 2개의 주식, 내가 주인이 갖고 있는 2개의 주식을 소각하면 배당을 할 때 8명만 나눠 가지면 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회사에 좀 약간 계속 뭔가를 이제 주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다만 회사의 성격이나 이런 게 이제 그릇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릇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좀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식에 인기가 없는 거죠. 인기가 없다 보니까 요즘 같은 뭐 4차 산업 시대 막 이런 거에 좀 약간 인기가 없는 뭐 이렇게 그릇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잘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배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당 한 80원 정도 하는데 뭐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출도 매일매일 고마고마하고 실적은 좋긴 한데요.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지금은 좀 비싸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인기가 없는 업종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은 싼 건 아니에요. 6천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300억 정도 수준이면 PER이 1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0이면 한 2천억이나 3천억 정도에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뭐 한 20배가 넘으니까,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주가를 못 가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주식을 뭐 파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은 지금은 조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벗겨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온 추세를 벗겨서 이렇게 올라왔고 다시 거기를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보유죠. 보유고, 이 앞전에 이제 이 상승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여기를 뚫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냐,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릇 만드는 회사를 누가 이렇게 주가를, 지금 이 앞전에는 그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냐, 좀 힘들어 보여요. 일단은 이 주식을 계속 모아도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 지금 현재 매수가도 11,400원이시면은 제가 지금 주식 시장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거의 본전 수준이라면 이 주식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보다는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재미없다 이거. 이렇게 내려온 주식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 줄, 이게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걸 상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장에서 그렇게 이 주식을 인기 있게 쳐다볼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 락앤락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지금 이런 앞전에 이렇게 좀 처음 생겨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막 볼 때가 아니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몇 년 동안,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금 다 봐온 사람으로서, 여기서 이 주식이 이렇게 갈 거, 갑자기 극적 반전으로 막 이 회사가 뭐 갑자기 2차 전지를 뭐 한다, 뭐 이런 어떤 배터리에 뭐를 한다, 뭐 반도체에 뭐를 한다, 이럴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그릇을 갖고 뭐 어떤 성장성이 있는 뭔가를 한다라고 뭘 나와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매일 그저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그런 지루한 흐름을 보일 확률이 많고,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이 회사 주식이 조금 초반에는 버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밑으로 깨버리면 또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6,420원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다운이 돼서 10,000원 밑에서 계속 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후의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냥 11,400원에서 본전에서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냥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할 생각 하시고 그냥 팔고 모아가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정리하신 다음에, 지금 이 앞전에 이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가면 여기서 매물 또 떨어지거든요. 지금 거의 매물이 또 떨어질 만한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거의 120선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매물 맞을 자리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부근에서 그냥 일단 팔고, 그러면서 이후 상황 조금 지켜보면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앤락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후성입니다. 후성의 매수가는 23,0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후성의 종가 상황 23,350원이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11,100원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이면서 22,300원이 21,05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좀 계단식으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2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후성, 매수가는 23,0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후성 일단 회사는 좋죠. 예, 범현대가 계열이고, 이 회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그 와중에 이제 올라오는 와중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전력을 생산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겠다 해갖고 조금 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이제 제가 이 회사를 거의 10년 이상 봤죠. 이 후성이라는 회사. 굉장히 좀 까다로운 회사고요. 굉장히 이제 잘못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회사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등 줄 때 팔자. 일단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1파, 2파, 3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깼죠. 이렇게 되면 1파, 2파로 하락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딱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일단 그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막 천랩,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약간 시장에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쪽에 있는 자금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상승을 좀 멈추고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좀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조금 이제 첨보죠, 첨보. 일진 머티리얼스 네.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좀 종목들이 상승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조금 기세가 좀 꺾이려고 하지 않나. 물론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후성이라는 회사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사는 좋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조금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눌리고 그리고 나서 예상을 해보면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고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경험이 많다 보면은 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보여지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반등을 줄 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좀 반등을 줄 때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고 앞전에 이제 21선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좀 61선을 깨지 않고 잘 왔었는데 61선을 일단 깼거든요. 깼으면은 깨고 나서 여기서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깨고 나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반등이 나올 거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21선을 넘어가면서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처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조금 장기간 기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그런 주식의 흐름이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ST팜 같은 경우가 앞전에도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밑으로 이렇게 기면서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후성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루하게 이런 식으로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혹시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23,0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그러다가 또 밑으로 깼다가 나중에 다시 간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조금 겪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와도 나는 그냥 버틸 거야 라고 하면 버티시면 되는데 뭐 회사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뭐 시장에 항상 중심에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단기적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61선을 한 번도 깨지 않다가 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기보다 이게 간다라고 해서 위에서 잡으면 이제 진짜 물릴 수 있으니까 좀 올라올 때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고 시장을 조금 천천히 지켜보자라는 마인드로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후석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장담은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매수가는 14만 3천 원, 비중 74%. 꽤나 많은 비중 싣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4만 2,5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2%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줬네요. 매수가는 14만 3천 원, 비중 74%. 장중에 14만 5천 원 고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14만 4,500원이었는데요. 네, 매수가 14만 3천 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좋죠. 회사는 좋고 회사가 이제 그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저점 확인들이 계속 되면서 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후에 오를 확률이 많냐 내릴 확률이 많냐라고 보면 사실 이론상으로 오를 확률이 많긴 해요. 오를 확률이 많죠. 일단은. 그리고 뭐 회사의 그런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죠. 그리고 이제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뭐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 생산량 4배로 늘린다.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의 얘기들이 계속 있고 지금 현재는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매출에 비해서 지금 매출이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 11조에 가 있죠. 그러니까 PER이 아니라 PSR 자체가 지금 거의 10배에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PER로 치면 100배죠, 100배. 예, 지금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그 100배 그런 어떤 부분에 상승할 것까지 미리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외에 특이하게 뭔가의 성장성이 크게 나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14만 3천 원에 사셨으면은 주식을 14만 3천 원에 74%를 가지고 계시면 이분은 주식을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서 몰빵을 해서 14만 3천 원을 맞추신 게 아니라 계속 나눠 사시면서 계속적으로 모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 다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서 이제 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이건 성공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는 항상 시황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쉬어야 된다. 오미크론 이런 부분들 막 되게 이번 주가 조금 약간 그렇다. 이번 주가 좀 그렇다. 그래서 원래는 연초에 저는 주식이 바로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고 비중이 74%라고 하면 일단 일부 정리하자.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와 지금 멀지 않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뭐 장중에도 얼마든지 어느 날 그냥 바로 이렇게 터치를 해줄 수 있고 바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자리에 있으니까 일단 시장 상황이 여기서 극적으로 오미크론 이슈가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갑자기 뭐 크게 하락했다가 이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밀어 올리면서 아래꼬리 자꾸 밀어 올리는 상황이면 좀 버텨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서 조금 약간 그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일단은 좀 비중을 덜 필요가 있다. 지금 비중 74%에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 저점 깨지면서 끌려 내려가면 이거 답 없다 진짜. 그냥 추가로 살 수 있는 추가로 여기다 가지고 있는 돈을 태운다 하더라도 단가가 낮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비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한 50%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24% 정도는 덜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50%가 있으니까 만약에 뚫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0%를 맞는다 하더라도 50%더 들어가면 마이너스 10%로 줄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여기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한 종목에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를 좀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황 상황상 그냥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 자체도 조금 약간 이제 미래의 그런 어떤 시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시황이 괜찮아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여기서 바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이 계속 저점이 됐던 이 지점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락폭이 이제 손절 물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좀 대비하자. 그러니까 비중 74% 너무 많다. 그냥 비중 일부 좀 덜어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는 2839원, 비중 13%. 오늘의 종가 상황은 21,550원으로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여기 저점이죠. 예, 저점. 예, 그리고 여기 상단. 예, 상단. 여기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양봉으로 조금 버티면서 지금 아직까지 좀 상승이나 이런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중간 지점, 여기 지금 120선 요 중간 지점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중 13% 정도면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직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의미 없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수익 중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찰을 가지고 있냐, 현찰을 안 가지고 있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 외에도 현찰이 많이 있다. 그럼 이 종목 그냥 뭐 굳이 팔 필요 없겠죠. 그냥 뭐 너무 가격을 잘 샀고 28,800원 정도에 샀으니까 내려오면 한 2만 원 정도 부근인데 어차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그 박스권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단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찰이 많으시면 뭐 그냥 들고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찰이 별로 없으시면 그냥 이 종목이 지금 수익권이니까 올라가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계속 시장에 따라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다른 종목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찰로 확보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버틸 것이냐 본인이 현금이 많냐 적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다를 것 같고요. 이 종목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지금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라는 부분을 조금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종목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